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동기발전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동기발전기는 Y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코일을 이와 같이 그려주시고, 자, 이 코일 한 상에 걸리는 요 전압, 이것을 제가 E라고 보고, 한 상에서의 단자 전압을 V다 라고 보고, 여기에서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제가 저항과 요 리액턴스가 있다. 그럼 얘를 RA라고 보고요. 여기를 XS다 라고 보죠. 그러면 이 동기 임피던스 GS를 우리는 RA 플러스 J의 XS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XS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동기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럼 이 동기 리액턴스가 뭐 할 때? 증가할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하게 되면 이 동기 임피던스가 증가합니다. 그럼 문제 1번에서 단락전류가 감소한다. 자, 단락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 분의 E라고 쓸 수 있어요. 이 E. 그럼 여기에서 이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하면 동기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이 단락 전류는 감소합니다. 1번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자, 최대 출력이 감소한다. 이 최대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P는 출력은 XS분의, 그러니까 RX 값은 거의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XS분의 2에 V에 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인 델타가 1일 때 최대값이 되겠죠. 자, 얘는 한 상에 대한 출력이고 여기다 3 곱하면 3상에 대한 출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XS가 증가하게 되면 출력은 감소하겠죠. 최대 출력 감소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서는 우리 단락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비 K다 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앞에서 1번에서 IS가 단락 전류가 감소하면 단락비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단락비가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기억해 보자.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했을 때 나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에 뭐가 있냐면 철손이 증가한다.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철기계예요. 그러니까 철이 많이 들어간 기계. 철손이 증가한다.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죠. 그리고 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다, 크다, 비싸다.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것 빼고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다. 자, 그러면 단락비가 지금 K값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단락비가 작으면 다 요거에 반대가 되겠다. 그죠? 철손이 작아지고 효율이 증가하게 되고 가볍고 작고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번. 철손이 감소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그잖아요. 단락비가 작으면 철손이 감소하고 효율은 좋아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네 번째. 부하 변화에 따른 단자 전압 변동이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네 번째는 요 전압 강화를 한번 볼까요? 전압 강화 2는 전압 강화 2예요. I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볼게요. 전압 강화. 그러면 X가 즉 요 XS가 증가하면 전압 강화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면
이 단자 전압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동이 많아진다는 얘기. 즉 전압 강화가 크면 전압의 변동이 커진다고요. 부하 변화에 따른 전압 변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5옴인 분권 직류 전동기가 단자 전압 220V, 전기자 전류 20A, 토크 T0로 운전 중이다. 동일한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가 40A로 증가했을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단 자속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권 직류 전동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하더라. 이렇게 보죠.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분권 직류 전동기입니다. 그럼 이제 V. 그렇죠? 여기는 RF. 여기에 흐르는 게 IF가 되겠죠. 여기에 자속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속 파이. 자, 여기는 RA가 될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게 A가 되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토크식 T 어떻게 돼요? 토크 T는 E 파이 A에 B G 파이 IA 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요거는 기계상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K 값이라고 볼까요? 그럼 얘는 K에 파이에 IA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속이 일정하다. 얘가 어떻다는 얘기에 일정하다. 그러면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뭐예요? 비례하겠죠.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자 전류가 20A에서 40A로 이렇게 됐어요. 몇 배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그죠? 2배가. 전기자 전류가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러면 토크도 똑같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T0에서 2배인 2T0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 또는 동기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번 동기 발전기는 주로 회전 계자형이 사용된다. 동기 발전기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L1 여기는 L1 다시 될 것이고요. 여기는 L2 여기는 L2 다시 여기는 L3 여기는 L3 다시 얘는 뭐예요? 전기자죠. 이 전기자가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전기자가 고정자다. 그 안에 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편의상 N극 여기를 S극 이렇게 보죠. 그럼 얘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우리는 계자라고 하는데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동기기는 계자가 회전하는 형이기 때문에 회전 계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단락비. 이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K라고 쓰고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가 크다. 이 단락비가 큰 기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철기계 이렇게 얘기해요. 철기계. 그러니까 철이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나쁘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철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철에 의한 손실, 요 철손이 큽니다. 그럼 손실이 크게 되니까 효율이 어떻게 돼요? 효율이 나쁘다. 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무겁다. 그리고 크다. 크면 어때요? 비싸다. 요거 빼고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요거 빼고는 뭐 어떻다고요? 다 좋다. 그럼 여기서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가 크게 되면 안정도 좋아요. 안정도가 높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되면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기 조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기 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역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동기 조상기에서 계좌전류 IF를 감소시키면 L로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IF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C로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즉 동기 조상기가 무부하로 운전될 경우 역류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동기전동기의 역률은 계좌전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에 따라 변한다.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동기전동기의 V곡선이죠. V곡선. 그럼 여기에서 1번, 2번, 3번 부하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계좌전류 IF가 일정할 때 얘네들의 역률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쵸? 얘 보시면 얘는 역률이 지상이고 이 부분은 진상인데 그 값이 아주 작아요. 그죠? 역률 거의 1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진상이죠. 근데 역률 1보다 더 작겠다. 그래서 IF가 일정할 때 부하가 변화하게 되면 역률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동기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되면 역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권선비가 A인 단상변압기 세대를 Y델타 결선할 때 선간전압의 B는 1차 측은 Y 결선이 되어 있고 2차 측은 델타 결선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1차 측은 이와 같이 Y 결선 되고요. 2차 측은 델타 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측에서 한 상의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이라고 보고요. 2차 측에서 한 상의 전압을 E2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자 전압, 1차 측의 여기를 V1이라고 보고 2차 측의 단자를 V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아셔야 되는 거죠.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1과 E1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전압은 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되겠네요.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V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2랑 같다고요. E2. 이렇게.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변압기니까 우리 권수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수비 A는 N2분의 N1, E2분의 E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 E2라고 하는 것은 A분의 E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1, E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그대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E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A분의 1, E1.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 E1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루트 3분의 V1. 그래서 A분의 1, 루트 3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렇다면 이 V2는 E2랑 같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루트 3 A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루트 3 A분의 V1 루트 3 A분의 V1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걸 묻고 있잖아요. V2분의 V1이 얼마이냐? 그럼 얘랑 얘 자리 바꾸면 되겠다. 그죠? 루트 3 A 되겠죠. 보기에서 우리 답을 찾아보시면 1번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해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 동기속도 부분까지 가속하는 기동법은 먼저 이 동기전동기의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전기자 권선이 이와 같이 있겠죠. 전기자 권선. 이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고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기자에 삼상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이 삼상 교류에 의해서 회전 자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 회전 자계 회전 속도 ns,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N극, 여기에는 S극 있고 이 계자가 실질적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 계자가 회전한다. 회전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죠. 그럼 이 기동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이 동기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기동법. 두 번째, 기동전동기법. 기동전동기법. 세 번째, 주파수 제어법. 주파수 제어 기동법이 되겠죠. 네 번째, 고정자 회전 기동법. 회전 기동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동법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이 자기 기동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유도전동기는 고정자의 삼상 교류를 가해서 회전자계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노명 회전자 또는 권선형 회전자의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전력과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하는 것이 유도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즉 그것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는 전기자, 즉 고정자에 의해서 회전자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 자극면에 유도전동기 회전자와 똑같이 여기에 기동권선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뭐를? 기동권선을. 그러면 이 기동권선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회전자계와 작용에 의해서 얘가 기동이 되겠죠. 근데 이 기동권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제동권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동법을 제동권선, 기동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유도전동기 원리에 의해서 기동하는 방법을 묻고 있겠죠.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기동전동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동기를 이용해서 기동, 회전시켜주는 방법을 우리는 기동전동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동전동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도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 n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s의 P분의 120F예요. 그러면 똑같은 극수, 즉 여기에 있는 동기전동기의 극수와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같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요 동기속도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때 얘 극수는, 즉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 극수의
2 극 어떻게 작게 한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파수 제어 기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2극이다라고 하면 얘가 1800rpm이에요. 1800rpm. 즉 이 고정자에 의해서 생긴 회전자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가 따라서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동 시 이 주파수를 낮춰요. 그러면 얘가 회전자계가 천천히 돌겠죠. 그렇죠? 천천히 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같이 따라서 천천히 돌면서 기동할 수 있겠죠. 그럼 서서히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동기 속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주파수 제어 기동법이 되고요. 네 번째 고정자 회전 기동법은 뭐냐면 이 고정자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요. 그럼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동기 속도로 계속 회전을 하다가 얘가 탕 멈추게 되면 그때 이 계자가 회전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고정자 회전 기동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한 기동법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자기 기동법 또는 제동권선 기동법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다음과 같고 부하저항 R이 15mm 때 부하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단 다이오드는 이상적으로 동작하며 부하 인덕턴스 L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반파 정류 회로이다 이거예요. 반파 정류 회로이다. 그럼 이 반파 정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EDC는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5의 루트 2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류 시료값이에요. 교류 시료값.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5의 1 EM. 그럼 여기에서 EM은 뭐예요? EM은 최대값인 거죠. 즉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EDC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EDC는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다. 자, 5의 루트 2에 자, 이거 뭐라고요? 시료값. 여기 시료값이잖아요. 이렇게 100파이가 100파이 루트이면 최대값인 거고 100파이가 시료값인 거죠. 그럼 100파이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파이 없어지겠네요. 100 루트 2 볼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I0는 R분의 EDC잖아요. 그대로 대입해볼까요? 10분의 100 루트 2 계산해보면 10 루트 2 암페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 루트 2 암페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뭐 A 값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직류이다 이거예요. A 값이 매우 커서 거의 직류가 되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반파 정류회로이다 이거예요. 그럼 반파 정류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EDC가 100 루트 2 볼트가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 루트 2 암페어가 된다.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가와 나 영역에 적합한 타여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자 먼저 타여자 직류전동기의 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죠. 여기는 아래 전기자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단자전압 V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는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게 되고 얘는 회전할 것이며 역기전력 E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쓰면 V-IA
아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회전 속도 n은 공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속 파이 상수값 k가 들어가야 되죠. k에 파이에 v-ia 아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n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속도 제어가 되는 거죠. 이 속도 제어 방법에서 요 v 값을 제어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전압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자속 파이를 제어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계자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전기자 저항의 값을 제어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저항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어 방법 중에서 이 전기자 저항의 값을 제어하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겠다. 즉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저항 제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압 제어법과 요 계자 제어법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토크식 하나 볼까요? 토크 T는 오메가 분의 P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오메가 분의 P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출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출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2 곱하기 I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구간에서 보도록 하죠.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저속인 거죠. 여기는 고속 구간인 거고. 이렇게. 자, 저속 구간에서는 자, 토크가 일정하네요. 그죠? 토크가 일정한데 회전 속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 식에서 토크는 일정한데 속도는 뭐 한다고요? 증가 중이라고요. 그럼 얘가 일정한데 이게 증가하면 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얘가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기전력이 증가한다고요. 그럼 이 역기전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V 값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증가해야 된다고요. 이게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뭐예요? 전압 제어인 거죠. 그럼 전압 제어를 하게 되면 토크가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전압 제어를 뭐라고 해요? 토크 제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고속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구간에서는 P 값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출력이 일정하다고. 그럼 얘를 P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P는 오메가 T 되겠죠? P는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럼 고속 구간에서 P 값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자, 속도가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지만 출력은 일정해요. 그럼 얘는 증가하지만 이게 일정하다. 토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IA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한데 속도는 증가할 때 토크는 감소한다고. 일정하기 위해서.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식에서 얘는 일정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뭘 조정하면 되겠어요? 얘를 조절하면 되겠죠. 계자를 조절한다. 그럼 계자를 제어할 때는 P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출력 제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다시 하나 적으면 전압 제어는 어디에서? 저속 구간에서. 계자 제어는 어디에서? 고속 구간에서. 되겠죠? 즉 저속 구간에서는 무슨 제어? 전압 제어를 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계자 제어를 한다.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이 4번에 전기자 전압 제어, 계자 제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동회로와 상역기전력, 상전류를 갖는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회로를 보시게 되면 직류 전원이 있고요. 스위치, H브릿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류 전원을 가변하여 전동기에 공급한다는 얘기죠. 자, 이 회로를 보고 우리는 이 전동기가 BLDC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BLDC. 이 BLDC는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브러쉬리스 DC 전동기 이렇게. 그러니까 브러쉬가 없는 직류 전동기다. 그럼 이 브러쉬가 없는, 즉 브러쉬리스 DC 전동기의 특징에서 자,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구조. 당연히 고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자가 있습니다. BLDC의 고정자는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권선. 보통은 3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이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 자, 그리고 이 권선에는 구형파가 공급이 돼요. 그럼 이 구형파를 만들기 위해서 인버터가 사용이 되는, 즉 인버터를 이용한 구형파를 입력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구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자석. 그래서 권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권선이 없다. BLDC가 뭐예요? 브러쉬리스. 브러쉬도 없다. 그러면 뭐도 없어요. 정류자도 없겠죠. BLDC는 브러쉬도 없고 정류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요 입력 구형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홀 센서예요. 위치 검출. 회전자의 위치 검출을 위해서 홀 센서가 사용이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회전 계좌형 구조를 갖는다. 그쵸? 고정자는 권선이고 회전자가 계좌란 말이에요. 영구자석. 회전 계좌형 구조를 갖는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회전자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회전자의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홀센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공급 자속이 정연파 분포를 갖는다. 자, 입력 뭐라고 했어요? 입력. 구형파 인버터. 그렇죠? 고정자에 구형파를 인가하게 되면 구형파의 자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 자속이 정연파가 아니라 무슨 파? 구형파라고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한 상은 개방되고 나머지 두 상은 직렬로 전원에 연결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상은 직렬로 전원에 연결된다. 이상 통전회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그럼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구간에서 보겠습니다. IA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플러스. IP는 여기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됐죠? C는 0 돼 있잖아요. IA는 플러스, IB는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IA에서 B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요 구간에서는 T1과 T5를 닫아서 이렇게 두 개의 상의 전류가 흐르게끔 하고 얘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세 개의 상 중에서 두 개의 상은 통전하고 하나는 통전되지 않는다. 이상 통전 회로. 그래서 4번
받는 내용이 되겠죠. 틀린 것은 공극자속이 정연파가 아니라 뭐다? 구형파다 해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극 60Hz 3상 Y결선의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855rpm으로 전격 운전 중이다. 회전자 각 상저항 R2의 6배가 되는 저항을 2차 측에 추가로 접속하여 동일한 전격 토크로 운전할 때 회전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의 내용은 비례추이입니다. 이 비례추이는 2차 저항 제어법이 되겠죠. 이 비례추이에 의한 식을 적어보면 S분의 R2는 S-의 R2 플러스 R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추가한 저항이 원래 저항의 6배를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6R2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S-는 7R2가 된다. 그죠? 그럼 회전자의 저항이 지금 이렇게 7배가 됐기 때문에 슬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배가 돼야 돼요? 7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동기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극수는 8극이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하게 되면 얘가 900rpm 됩니다. 슬립 한번 구해볼까요? 슬립 S는 동기 속도 NS분의 동기 속도 NS-N 되겠죠? 900분의 900 마이너스 855가 되겠죠? 요거 위에 계산해 보시면 45예요. 그래서 얘가 20분의 1 이렇게 돼요, 슬립이. 그럼 S-는 얼마란 얘기예요? S-는 요거의 7배란 얘기잖아요. 20분의 7 되겠죠. 그럼 S-1일 때 회전수를 구하란 얘기죠. 회전수 N은 1-S-의 N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20분의 7에 곱하기 900 되겠죠? 그럼 얘는 20분의 13 되겠다. 그죠? 곱하기 900 하게 되면 585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컨버터가 정상 상태로 동작하고 있을 때 전압 전달비를 DTB D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회로가 어떠한 컨버터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벅 컨버터가 있고요. 하나는 부스트 컨버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벅 부스트. 또 하나는 축 컨버터.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럼 기억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벅이 들어가 있다. 벅 컨버터는 이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직렬 연결되어 있다. 뭐가 들어가면? 벅이 들어가면. 자, 또 한 가지. 부스트가 들어가면 요 부스트예요, 이거. 이렇게. 부스트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됐든 또는 뭐 이렇게 됐든 직렬로 다이오드가 직렬로 됐다.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축. 그러니까 축은 그 이외가 되는 거죠. 이 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됐죠. 아, 얘는 벅이구나. 그죠? 다이오드가 직렬 연결되어 있네. 부스트이구나. 벅이면서 부스트인 거 봐요. 벅 부스트가 되는 거죠. 벅 부스트. 즉 얘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벅 부스트.
스위치가 직렬이면서 다이오드도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요. 벅 부스트. 자, 이때 벅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출력은 D VI 되고요. 부스트는 1-D분의 1 VI가 되고요. 그럼 얘랑 합쳤으니까 얘는 1-D분의 D VI 되고요. 얘는 요거랑 똑같아요. 1-D분의 D VI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전압을 낮출 때, 얘는 강압용, 얘는 전압을 올릴 때 승압용, 얘는 전압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강압, 승압용. 얘도 마찬가지로 축도, 강압, 승압용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요? 벅 부스트는 1-D분의 D가 되겠죠. 4번 1-D분의 D. 자, 실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얘네 두 개는 뭐예요? 벅 스위치가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로 직렬로. 맞죠? 이렇게. 부스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스트는 다이오드가 직렬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얘는 벅, 얘는 부스트. 그러니까 얘는 벅, 부스트, 벅, 부스트. 얘는 다 병렬로 돼 있네요, 그죠? 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고 얘가 벅인지, 부스트인지, 벅, 부스트인지, 축 컨버터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출력 전압을 보시면 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암기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kVA 50Hz 단상 변압기에 1차 전압 3000V를 인가하여 무브와 운전 중이다. 여자 어드미턴스와 여자 컨덕턴스가 각각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일 때 여자 전류와 철소는 얼마인가? 먼저 변압기의 여자 회로에 대해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여기는 저항, 여기는 코일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여기의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적고요. 여기에 흐르는 게 여자 전류 I0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것은 철소온 전류 I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자화 전류 I파이가 돼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자 전류와 여기에서의 손실, 철소온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씩 구해보면 먼저 여자 전류 I0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란 말이에요. V1 이렇게. 얘를 다시 쓰면 임피던스분의 1은 어드미턴스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대입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Y 주어졌잖아요. 여자 어드미턴스가 요 값이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고 얘가 3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45인가요? 3,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0.15 암페어라고 하는 여자 전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I인 요 철소온 전류를 구해볼게요. 그럼 철소온 전류는 어렵지 않게 저항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저항분의 1은 컨덕턴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컨덕턴스 V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컨덕턴스는 문제에서
여자 컨덕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3000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5, 3,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철손을 구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철손 PI는 전력이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V1 곱하기 I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그럼 그대로 3000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45 나오겠네요. 그죠? 000 없어지니까. 단위는 와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여자 전류는 0.15 암페어가 되는 거고 철소는 45와트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고요. 주자속이 감소하면 유기전력도 감소하겠죠.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고 정류자 편간 전압의 불균형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하고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하거나 보극을 설치하거나 또는 브러쉬의 위치를 전기적인 중성축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자속의 분포가 왜곡된다. 즉 일그러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유기기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도 감소가 되겠죠. 2번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정류자편 사이에 절연파게 되어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편간전압 불균형에 의해서 불꽃 발생이 될 수 있으며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 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또는 전기적 또는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태핑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스텝 모터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입력 펄스에 비례해서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하는 전동기를 우리는 스텝 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기 신호에 따라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하는 모터이다. 이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오픈 루프 제어가 가능하다. 즉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어가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회전 각도가 입력 펄스 수에 완전히 비례한다. 즉 펄스 하나당 1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펄스가 5개면 5도만큼 회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펄스가 빨리 들어오는 거겠죠. 비례해서 회전 속도가 얻어지며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회로의 형식에 따른 종류를 보시면 영구자석형, 가변 릴럭턴스형, 그리고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즉 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피드백 장치 없이 회전시킬 수 있다. 오픈루프 제어라는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피드백은 폐루프 제어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분당 회전수와 분당 펄스 수는 뭐예요? 완전히 비례한단 말이에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되겠고요. 가변 릴럭턴스형, 영구자석형, 복합형으로 분류한다.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공급되는 전기적 펄스열에 따라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보기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철심이 포화되면 여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철심이 포화되면 여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여기서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철심이 포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BH 곡선을 보겠습니다. 여기 H 자계를 가면 자속 밀도 P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 H는 자계는 뭐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 전류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속에 대한 정연파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정연파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전압 E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변압계에서 4.44 FN 파이 M. 그 얘기는 뭐냐면 유기기 전력과 자속의 파형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유기기 전력이 정연파이면 자속도 정연파야 되겠죠. 정연파, 자속, 파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 자속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얘랑 같은 거잖아요. 여자 전류예요. 자, 자속이 조금일 때는 얘 파형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제가 여자 전류의 파형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 구간 볼까요? 여기가 포화됐어요. 포화. 자기 포화. 그럼 여기서 자속 이만큼 올리는데 전류는 이만큼 필요해요. 맞죠? 여기는 자속을 이만큼 올리는데 전류가 똑같이 비례해서 이만큼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 포화된 구간에서는 자속을 이만큼 올리는데 전류는 이만큼 필요하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전류가 여자 전류 I0가 요만큼 요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요 구간 자속 올리려면 여자 전류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얘가 요렇게 된다.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구간이 뭐냐면 자기가 포화된 구간이에요. 여기가 자기 포화가 되면 여자 전류는 어떻게 한다? 급격히 증가한다고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자속이 많이 보내려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여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은 부하 역률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쵸? 이 전압 변동률은 역률에 영향을 받죠. 그쵸? 역률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 되겠고요. 세 번째, 철심의 저항률을 낮추어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와전류 손실 어떻게 되나요? 와전류가 뭔지 알아야겠다. 그죠? 자, 어떠한 철판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그렇죠?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그 자속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회전하는 전류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요? 와전류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 와전류와 이 철판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나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와전류 손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와전류 손실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P는 여러분 다 아시는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얘는 시그마 E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비례상수예요. 이 비례상수 시그마 E라고 하는 것은 요 철심의 재료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시그마죠. 우리 시그마 보통 뭐라고 써요? 도전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전도가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도전도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전도는 뭐예요? 고유저항분의 1 되잖아요. 그 문제에서 저항률이 낮추어 고유 저항이 낮으면, 그렇죠? 고유 저항이 낮으면 도전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도전도가 증가하게 되면 와전류소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항률이 낮추면 와전류 손실이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됩니다. 네 번째,
변압기 온도가 최대 155도까지 상승하면 2종 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연재료의 종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의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A종 있고요. 그 다음에 A종, 맨 처음에 Y종에 Y종부터 써볼까요? Y, A, E, B, F, H, C 이렇게 됩니다. 2종 절연제, 그러니까 Y종, A종, E종, B종, F, H, C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종은 90도씨, A종은 105도씨, E는 120, B는 13이 B잖아요. B 13, 130도씨. F는 5자처럼 생겼어요. 155. H는 180, 여기는 180 초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압기 온도가 최대 155도면 F종을 써야 되겠죠. E종이 아니라 F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극수 P인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 NS, 회전자 속도 N, 슬립 S, 2차 입력 P2, 2차 동선 PC2,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된 출력 P0, 토크 T라고 할 때 관계식이 옳은 것은, 자,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에 대해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는 2차 입력 P2. 2차 입력입니다. 또는 공극 입력이라고도 합니다. 2차 입력. 또는 공극 전력. 공극 전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회전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PC2, 2차 동선. 그 다음에 여기는 출력을 담당하는 기계적인 출력. 얘를 P0라고 써볼게요. 얘를 기계적 출력. 그럼 얘가 회전을 하겠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회전을 하게 되면 베어링에 의한 마찰 손실도 있고 공기에 의한 저항도 있겠죠. 그거에 의한 손실을 제가 PM, 얘는 기계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실제 정격 출력 P, 얘가 정격 출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P0라고 하는 것은, 얘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얘는 얘랑, 즉 정격 출력과 기계손을 뭐한 것? 더한 것이 기계적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계손이 0이다라고 하면 얘랑 같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계적인 출력과 2차 동선을 더하면 2차 입력 P2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식을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립 S는 동기 속도 NS분의 NS-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 동기 속도 NS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P분의 120F라고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P라고 하는 건 극수예요, 극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전격 속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전격 출력. 그러니까 극수분의 120F의 NS-N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거 위로 올리면 120F분의 극수 P의 NS-N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1번 틀렸네요. 1번 틀린 거예요. 틀렸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회전수 N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1-S의 NS 이거잖아요. 그죠? 회전수 N은 1-S의 NS. 이거 다시 어떻게 써요, 우리? 1-S의 P분의 120F. 이런 공식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공식. 2번도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토크에 관한 식이네요. 토크 T는 오메가 S분의 P예요. 오메가 S는 2 파이 NS분의 P 되고요. 여기 P2죠, P2. 2차 입력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메가 S분의 P2, 2 파이 NS분의 P2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 NS는 60분의 NS가 되는 거죠. 2 파이 60분의 NS. 여기는 초당 회전수고 분당 회전수니까 P2.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을까요? 2 파이 분의 60 NS 분의 P2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 약분해 볼까요? 2 요거는 30 됩니다. 파이분의 30에 NS분의 P2 된다고요. 그럼 보기 보시면 얘 아니네요. 그죠? NS분의 P2잖아요. 이게 아니라.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요 4번 보시면 자, P 제로분의 PC2 이렇게 돼요.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P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S의 N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PC2는 PC2는 S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P0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다시 한번. P0는 1-S의 P2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얘는 SP2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요거 똑같이 P2 없앨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요렇게 1-S S잖아요. 그럼 얘를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이 1-S에 NS 곱하고 여기에 S에 NS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니까 위아래 똑같이 제가 NS, NS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1-S NS는 회전자 속도 N 되고요. S의 NS는 상대 속도잖아요. 그죠? NS-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번이 옳은 내용이더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측 무부하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에 10옴의 저항 부하를 연결할 때 전압 변동률이 10%이다. 이때 2차 측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단상 변압기 2차 측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 E2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N 될 것이고 여기에 저항이 10옴이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E2라고 하는 전압은 얘가 무부하 시 전압과 같아요. 이 V2 제로와 E2가 같다고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V2N 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이러한 식이 나와요. V2 제로는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V2N 이렇게 나오고요. V2N은 반대로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V2 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전압 변동률은 정격 전압분의 여기에 있는 정격 전압분의 그러니까 즉 부하가 있을 때의 단자 전압분의 V2 제로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의 단자 전압이에요. V2 제로 마이너스 V2N 된다. 근데 이 V2 제로가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E2랑.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V2 제로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입실론의 V2n 되고 V2n은 거꾸로 1 플러스 입실론분의 V2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얘가 얼마냐면 얘가 222고요. 입실론이 10%라는 얘기죠. 요 10%는 비율로 얘기하면 0.1 되는 거예요. 0.1.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V2. n. 얘는 1 플러스 0.1 분의 요게 문제에서 220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산해 보면 200V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전압이 200V란 얘기예요. 양단의 전압이 200V이고 저항이 15ohm일 때 요 전류가 얼마이냐 이거죠. 전류는 저항분의 요 양단 전압 200V. 계산해 보시면 20A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출력 3.5kW, 전원 주파수 60Hz인 4극 3상 농형 유도전동기가 전부하시 1750rpm으로 운전될 때 동기와트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 동기와트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 P2를 뜻합니다. 2차 입력 P2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와트 또는 공극 전력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동기와트를 구하여라. 2차 입력을 구하여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회로에 대해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는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2차 동손 PC2라고 보고요. 여기는 실제 출력 P0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베어링에 의한 마찰 손실이라든가 공기 저항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겠죠. 얘를 기계손 PM이다라고 보고 얘가 전격 출력 PN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전격 출력이 3.5kW이다. 그 얘기는 얘가 3,500W이다 이런 얘기죠. 기계적 손실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한 것이 이 P0예요. 3,500W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요 2차 입력 P2가 얼마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슬립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동기속도 먼저 구해볼까요? 동기속도 NS. 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여기서 P는 극수가 되겠죠. 극수는 4극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게 되면 얘가 1800 RPM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동기 속도 NS라는 게 있고 회전자 속도 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대 속도 SN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얘가 P2, 얘는 P0, 얘는 PC2. 이렇게 대응이 돼요. 얘는 이렇게 대응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동기 속도 NS가 1800이에요. 회전자 속도가 1750이에요. 그럼 얘는 1800에서 1750을 뺀 5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요 출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3500이라고요. 그랬을 때 얘가 얼마냐 이거 P2가. 잘 볼게요. 얘가 요렇게 몇 배예요? 2배죠. 그럼 얘도 똑같이 요렇게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3600.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100 되잖아요. 2배. 그럼 얘가 P2인 거고요. 얘가 P0가 되는 거고 얘가 PC2가 된다고요. 그 문제에서는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3600W, 즉 3.6kW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단락 조건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3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상태는
그럼 이 변압기와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도전동기의 2차 측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2차 동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전원이 되겠죠. E2. 그렇죠? 그리고 얘가 출력에 해당해야 돼요. 이 출력에 해당하는 저항값은 S의 1-S의 R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측 단락, 즉 변압기의 단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단락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단락했다는 얘기는 요 저항값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요 분자가 0 돼야 돼요. 1-S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슬립 S가 1이라는 얘기죠. 1. 슬립이 1일 때는 언제예요? 언제?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기동할 때. 유도전동기가 정지되어 있거나 기동할 때 슬립이 1 되고 이 부분이 단락 상태와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삼상 유도전동기에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삼상 전원은 이미 이렇게 인가가 됐어. 이렇게. 삼상 전원이. 그럼 삼상 전원이 인가되면 얘는 회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정지되어 있을 때 슬립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회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전자를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즉 회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구속해놓고 삼상 전원을 인가하여 시험하는 이 상태를 뭐예요? 구속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변압기의 단락 조건과 동일한 현상에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상태는 무슨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 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 회전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답은 1번의 구속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페이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동기발전기의 회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는 이제 Y개선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전압 한 상의 유기기전력을 제가 편의상 E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부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한 상의 단자 전압을 제가 V다라고 보겠습니다. V. 그럼 이 사이에는 동기 임피던스가 있겠죠. 동기 임피던스 RA 플러스 J XS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부하 전류가 IA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IA. 맞나요? 그러면 요 유기 기전력 E는 얘와 V와 더하기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있겠네요. IA에 R A 플러스 J XS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당연히 벡터적인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RA다라고 하는 값은 XS에 비해서 무한히 작아요. 뭐 할 수 있다? 네, 무시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요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 J의 XS의 I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E는 얘 더하기 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E는 얘는 얘 더하기 그러니까 V 더하기 요거란 얘기죠. 이렇게.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E와 V, 즉 얘와 얘 간의 위상차가 요 델타인 거예요.
얘와 얘 간의 위상차 델타가 있다. 그럼 이걸 갖고 한번 보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A 코사인 델타는 VS이면 무효전력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얘 VS가 요거랑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걸 잘라본다고요. 이렇게. 요건 없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 A 코사인 델타가 요거잖아요. 요거 V잖아요. 요거란 얘기잖아요. 얘가 JXSI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요렇게 되면 EA 코사인 델타랑 V가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조건이 되려면 요 값이 0 돼야 돼요. 맞죠? 요 값이 0 돼야 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1 돼야 되겠죠? 요 조건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요 값이 0 돼야 되는데 얘가 0 되려면 사인 세타 값이 0 돼야 된다고. 그럼 코사인은 1 되죠. 그럼 역률이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뭐란 얘기죠? 얘는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면 무효전력 0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최대 출력은 부하각 델타가 90도에서 발생한다. 우리 출력식 P는 XS분의 요거 E, 요거 V의 사인 델타. 맞죠? 근데 이건 한 상에 대한 출력이고 3상이면 여기다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요거 1 돼야 돼요. 요거 1. 그럼 요 델타 값은 90도가 돼야 되겠죠. 델타 값 90도일 때 요 사인 델타 값이 1 되면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출력은 부하각이 얘가 90도에서 발생하는 얘도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IA가 VS보다 위상이 뒤지면 느리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면 얘를 뭐라고 해요? 지상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지상. 일반적으로 복소 전력에서 P 플러스 J PR 이렇게 돼요. Q라고 써볼까요? 무효전력을 Q.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상에서는 요거 플러스 되고요. 진상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면 지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JQ가 되겠죠. 양의 무효전력 값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XIA 사인 세타와 XI 코사인 세타는 각각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사인은 뭐예요? 유효잖아요. 그렇죠? 사인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럼 얘가 옳게 되려면 뭐예요? 얘는 무효전력과 얘는 유효전력과 비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무부하에서 유기기 전력이 200V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의 자속을 2배로 하고 회전 속도를 2분의 1배로 하여 부하 전류가 50A가 흐를 때 단자 전압은 단 전기자 저항은 0.1옴,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하 2V이고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타여자 직류 발전기에 대한 회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 아래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유기기 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때 얘가 200V이다 이런 얘기예요. 200V이다. 그럼 여기에 부하를 또 이렇게 달아보겠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유기기 전력 2다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속을 문제에서 얼마로 했냐면 2배로 한다라고 했어요. 2배. 그렇죠? 회전 속도는 얼마로 하냐면 2분의 1배로 한다고 했어요. 2분의 1배.
그럼 얘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되겠죠. 그러면 2가 200V인데 자속을 2배로 하고 회전 속도를 2분의 1배로 한 유기기전력 E 다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과 같겠죠. 똑같이 200V라고요. 자속을 2배하고 회전 속도를 2분의 1배 하면 원래 값과 동일하다. 200V이다. 자, 이 상태로 전기자 저항은 0.1ohm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0A일 때 여기에 단자 전압 V가 얼마냐 이거예요. V가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자 전압 V는 요 유기기전력에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즉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화 IARA 빼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빼기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를 이렇게 빼주시면 단자 전압이 되더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00 빼기 전기자 전류 50 전기자 저항 0.1 되고요. 자, 문제에서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빼기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 2V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00 빼기 5 빼기 2 해서 193 볼트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